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중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929선까지 떨어지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2%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선물 시장에서 매도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금 오늘 장중에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현재 1,189원, 1,190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소식 가운데에서는 시진핑이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미중 대면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죠.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일본 증시도요. 마이너스 0.4%의 내림세입니다만 장중에 저점을 빠르게 낮추면서 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중 처음 시작할 때는 1%까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낙폭을 계속해서 빠르게 키우고 있어서 저희 긴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하락의 이유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오늘 수급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나오시면서 지금 주식시장 낙폭이 더 커졌는데 혹시 하락의 원인을 소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하락의 원인이요?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좀 진중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진중한 건데요. 예, 좀 진중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중하게 대답을 드린 예.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다들 잘못 알고 계신데, 자, 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기자 입장에서 지금 다 급락을 했을 때 이제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원인으로 최근에 등장했던 게 헝다그룹도 등장을 했었고 여러 가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유를 대야 돼서 찾아서 쓰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걸 나중에 보고 그게 이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고, 뭐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드리는 거니까 뭐 맨날 이거 얘기 드린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지금 그 코스피 지수 보시면 일단 10개월 선 붕괴돼서 지금 그때 이 RSI를 피고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 20년 전 거를 쫙 봤을 때 항상 RSI가 80일 때는 사면 안 된다고 삼성전자 차트랑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제든 하락해도 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거기서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개월 선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2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달가량은 더 빠져야지 일단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물론 뭐 많이 빠지니까 그제서야 대세 하락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원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어려운 국면이 간다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와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할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 소위 말하는 대세 하락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소장님께 드린다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세 하락은 아니고요. 네, 그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RSI를 폈죠. 2007년도에도 그랬고요. 이게 몇 년 얼마 나오지 않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게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코스피 지수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언제 있었죠? 2005년, 2007년, 그리고 2017년, 2021년. 자, 지금 표현이 된 게 95년부터 되어 있죠. 95년부터 지금 거의 20년 동안 코스피 월봉 차트에서 RSI 과열권에 들어선 게 딱 4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과열권에 심하게 있을 때는 조정이 나와도 이상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 조정이죠. 결국에는 또 뭐 여기서 과열을 시키면 오르겠죠. 근데 이 떨어지는 이 구간이 이 그래프에서 보는 우리 시각적인 부분보다 직접적으로 계좌에는 엄청난 지금 영향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뭐 장기적인 대세는 유지되고 있는 거를
연봉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그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00 지수대에서 엄청나게 횡보를 했잖아요. 거기를 뚫었기 때문에 그렇죠? 10년간의 박스권을 뚫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격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 큰 뭐 여기서 이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인과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뉴스는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야 되잖아요. 송부를, 기사를. 그러면 이유를 빨리빨리 찾아서 써야 되는데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악재란 악재 나온 거 붙여서 그냥 오늘 이것 때문에 빠진 것 같다고 써버리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카카오가 갑자기 무슨 김범수 그 의장님이 사과를 하셔서 빠졌을까요? 예, 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변수가 뭡니까?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요. 그때는 지금 대세 하락이 뭐,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주식이 많이 빠진 만큼 이렇게 많이 올랐던 만큼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것은 과도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시장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키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시키고 가는 그러니까 또 과정이다. 시키고 가는 게 좋다고 하면은 또 이러시겠죠. 맨날 올라간다고 하다가 이런다고. 근데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과열을 자, 시키는 신용융자가 과정이다. 줄어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지금 간접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요걸 좀 색깔을 비슷하니까 색깔을 잘 보이게 바꿀게요. 이거를 무슨 색으로 바꿔요? 지금 여기서 없는 색깔. 초록색이 없네요. 이거 초록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 초록색이 주식형 수익증권이에요. 간접. 이 펀드 요즘에 잘 가입 안 하시죠? 저번 연도부터 주식 붐이 불어서 야 나도 직접 투자해야지 계좌 엄청나게 개설돼가지고 증권사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다 직접 투자로 뛰어들었는데 올해죠. 올해 1월부터 그려져 있어요. 1월 달부터 주식 지금 간접 투자인 주식형 수익증권이 꾸준히 늘어났죠. 지금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됐죠? 5월 달에 최고치였어요. 그게. 고객 예탁금이 5월 달에 최고치고 변동은 있지만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고객 예탁금은. 고객 예탁금은 직접 투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이잖아요. 그게 줄어들고 있고 이 노란색 신용융자도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저번 연도에 빨리 먼저 이제 적극적이신 분들. 네. 적극적인 분들은 계좌를 터서 열심히 예. 다 뛰어드셨어요. 예. 근데 이제 뒤늦게 난 그래도 이렇게 뜨겁다고 아무리 해도 주식 안 자. 하면 바보야 해도 나는 주식이라는 자산을 아직도 못 믿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간접 투자로 들어오고 계시는 그 순간이에요. 예. 지금. 예. 예.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70조 넘게 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신용으로 사셨던 종목군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빚을 소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야말로 수급이 꼬이는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다.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그 말을 듣고 지금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버티는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시더라도 팔지 말고 계속 들고 있으면 이 건강한 조정을 이겨낼 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십니까? 네, 지금 뭐 그래프가 망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우상향이고 이격을 줄이는 과정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나게 긴 박스권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초장기기라서 그런데 너무 중요한 구간이 돌파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2007년부터 2020년 동안 그 주식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을 하셨어요. 이 박스권에서 몇 년이 10년을 이러다가 여기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시대로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 있는데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는 근거가 뭐냐면 아까 들었잖아요. 이런 게 20년 동안 4번밖에 없습니다. RSI가 80 이상으로 가버린 게 4번밖에 없어요. 거기 걸린 거예요, 지금.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우상향이니까 이격을 줄이면 또 가겠죠.
지금. 근데 뭐 계속 들고 있느냐 그 질문은 그거겠죠. 자기 돈이면 버틸 수 있죠. 자기 돈이면 버틸 수 있고 소위 빚으로 산 거 같은 경우는 예, 좀 버티기 힘드시겠죠. 그거는 어렵죠. 아까 보시면 지금 예. 보시면 코스피 지수 요것도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일자별로 지금 9월 28일부터 1, 2, 3, 4, 5, 6 오늘까지 6일 연속 개인만 사고 있죠. 어저께 기관이 좀 샀는데 기관이 어제 산 기관이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제 누가 샀어요? 금융투자. 이거는 트레이더라고 그 증권사에 앉아서 그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단기 수익을 내서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 단기 자금이에요. 네. 어제 기관의 매수는 아무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연기금이라던가 뭐 보험이라던가 이런 장기 자금이 아니고 금융 투자가 다 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고 6일 동안 계속 샀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600억을 시작했죠. 5,600억, 9,600억, 1,400억, 7,600억, 3,520억, 오늘도 830억 지금 현재 사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사고 있는데 그게 다 모두 있다? 거기 섞인 게 신용도 있겠죠. 그래서 신용융자는 아까 보시면 고객예탁금 그 꼭지점은 5월달 기점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신용융자는 저점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도 고점이 한번 낮아지면서 꺾이는 게 나와야지 그제서야 타이밍상 바닥이 나올 거고 그게 타이밍이 딱 어느 점에 걸릴 것이냐면 여기에 20개월 선이 올라오는 요쯤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RSI도 50 밑으로 들어가서 가열이 확 식은 상태. 50이란 거는 이제 찬물 반, 뜨거운 물 반이에요. 네, 그 정도면은 알겠습니다. 괜찮은 지금 예. 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소장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또 다른 측면의 의견도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많이 봐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그만큼 종목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많이 빠지는 것을 또 싸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그 시장에서 가장 우려로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가장 무서운 공포가 온다. 뭐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는 침체되는 이런 것이 올해 주식시장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연말까지는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용으로 산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그야말로 투매로 나오면서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야말로 큰손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